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료 대란이 7개월째 계속되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빈자리를 전문의가 채우고 있지만 24시간 근무에 한계점이 오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연휴가 걱정입니다. 경기 북부 권역외상센터 조항주 센터장을 만나 현재의 상황과 추석 운영 계획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이 게이트키퍼, 환자를 처음 보기도 하지만 몸통이라든지 출혈에 대한 수술은 저희가 다 해요. 그러니까 외상센터에서는 우리 외상외과 의사들이 처음에 환자도 보는, 그러니까 응급의학과 선생님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진단이 될 경우에 몸통에 대한 수술, 그다음에 뭐 팔다리에 대한 출혈 수술 같은 거는 저희가 다 하거든요. 그 중증 외상 환자라는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눈이 다치면 안과가 필요하고, 뭐 뼈가 다치면은 뭐 정형외과가 필요하고 모든 과가 다 필요한 그런 종합적인 그런 거라서 지금 아마 한 7개월 정도 지났죠. 그다음에 이제 교수들이 직접 당직 쓴 것도 그 정도 될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고, 그다음에 요즘에 의학이라는 게 옛날처럼 뭐 외과 의사라고 전체를 다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각 부위만 보게 되어 있어요. 다들 많이 지쳐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힘내서 조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중증 외상센터로 오는, 우리 외상센터로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고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런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한 한 힘내서 좀 메꿔보려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공의가 있는 상태에서는 일단은 초기 처치를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는 그 전문의한테 이렇게 잘 연결을 해줬거든요. 필요한 응급 처치를 다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전문의까지 연락을 잘 해줬었는데, 지금은 다 하나하나 다 분화가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 전문의가 다른 쪽까지 다 보지 못해요. 근데 그 세부만 보는 전문의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쓰다 보니까 다른 부위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정형외과는 모든 뼈를 다 봐야 되는 거고 외과는 모든 장기를 다 봐야 되는데, 뭐 원래는 아시다시피 간 따로 있고 뭐 대장 따로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해당 부위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과까지 다 같이 봐야 되니까 체력적으로 더 이상은 힘들다고 가정을 해버리면은 그다음부터 하나의 고리가 돼서 계속 다른 것도 계속 안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한 분이 빠져나가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힘들 거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분들을 또 더 피로도가 쌓여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어찌됐든 간에는 전문의들이 그 세부 전문이지만 다른 자기가 세부 전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쪽까지 포함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메꿨던 상황이라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는 이제는 힘들어. 지금은 환자가 이렇게 최종 치료가 안 되고 최종 치료가 되는 곳으로 연결을 해서 좀 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일단은 추석 같은 경우에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가까운 병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데도 아무래도 우리 큰 명절이다 보니까 인력들이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응급 체계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외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다친 분들도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또 많이 다친 사람들 같이 올 수가 있고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게다가 그 모든 지금 의료 분야가 너무 세분화됐기 때문에 그런 세분화된 거를 다 유지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걱정이 좀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응급처치는 다 하고 그 다음에 최종 치료까지 시간을 충분히 이제 번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최종 치료 되는 병원까지 잘 알아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가 오는 25일까지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하며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합니다. 도는 이 기간 동안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 상황을 총괄할 예정인데요. 지역 6개 경기도 의료원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응급실과 함께 발열 클리닉을 정상 운영합니다. 이뿐 아니라 각 병원별로 외래 진료도 나서는데요. 16일부터 18일까지 도내 당직 병의원 및 약국은 지난 설과 비교해 20.6% 확대된 4,629개소가 운영됩니다. 한편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은 경기도 및 응급의료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증 응급치료 거부 등 피해 환자 발생 시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가게마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인건비를 아낄 수 있고 이용객도 편리하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용 방법이 익숙지 않은 고령자들에게는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이런 디지털 약자들을 위해 말로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 키오스크 서비스가 경기도에서 시작됐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포천 구리고속도로 의정부 휴게소. 곳곳에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편리한 이용을 위한 서비스지만 아직 고령자들에겐 익숙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겨우 주문에 성공합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키오스크를 이용해본 60대 이상의 절반 가까이가 이용에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 중 4분의 1이 뒷사람 눈치가 보여서 등의 이유로 이용 도중 중단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 등을 위한 서비스가 경기도에서 시작됐습니다. 말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키오스크입니다. 메뉴를 말해주세요. 가정식 백반, 추가 메뉴나 결제 수단을 말해주세요. 카드, 주문 내역이 맞으면 예를 말씀해주세요. 네. 이 서비스는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와 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성남과 포천에 있는 식당 2곳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 말로 하는 키오스크는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를 포함해 일본어와 중국어, 영어까지 4개의 언어를 지원합니다. 서비스를 처음 접해본 손님과 식당 주인 모두 간단한 이용 방법에 높은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말로 내가 직접 주문하니까 편리하지. 시간적으로나 뭐로나 전략이 되고 좋네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이러면 저희가 따로 주문받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져서 가게를 운영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많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시범 운영을 거쳐 점차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포천시 관여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 시대에 이처럼 디지털 약자를 위한 세심한 서비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9월 들어서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 내음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포천에서 진행 중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한탄강에서 알록달록 가을 꽃들을 즐길 수 있는데요. 국내 최장 출렁다리도 시민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리쬐는 태양 아래 밝은 빛깔의 꽃들이 푸르름을 자랑합니다. 시민들은 가을의 문턱에서 자연의 싱그러움을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좋죠. 여기 꽃 보면 또 더 좋은데 여긴 또 잘 갖고 놨으니까 가을 장미도 좋고 뭐 수국도 좋고 잘 또 갖고 놓은 이 향나무들 퍼레이드도 좀 멋있잖아요. 가을 느낌 물씬 풍기는 이곳은 포천 한탄강 가든 페스타 현장. 한탄강 용암대지 위에 조성된 정원형 축제 공간입니다. 백일홍과 코스모스 등 알록달록 꽃망울이 파란 가을 하늘 아래 반짝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축제에 맞춰 개장한 Y자형 출렁다리입니다. 국내 최장 410m 길이로 다리 위에 올라서면 한탄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렁다리는 좀 스릴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아주 저기 V자형으로 보니까 너무 저기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이 설레네요. 이뿐 아니라 축제 현장에서는 원예 실습과 반려견 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됩니다. 한탄강의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포천 한탄강 가든 페스타. 축제는 오는 10월 13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양주시가 경기도 공공의료원을 유치했는데요.
정성호 국회의원이 공공의료원의 개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공공의료원 유치를 확정지은 직후 SNS를 통해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며 국도비 예산도 적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힘을 모으고 국회에서 정부 협조를 얻어 공공의료원이 하루빨리 개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포천과 가평의 교육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기 북부 권역의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교육발전 특구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정책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임 교육감과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설립, 폐교시설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의정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박재혜 국회의원은 당원들과 함께 의정부 제1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인사했는데요. 박 의원은 모두에게 넉넉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강 국회의원도 의정부 제1시장과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해 시민들과 만났는데요. 이 의원은 고물가로 어렵지만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날 생각에 마음만은 풍성하다며 시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번 명절도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그리고 벤처기업협회가 양주 테크노밸리 앵커기업 유치와 벤처 스타트업 유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양주 테크노밸리 내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우수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특히 경기도는 앵커기업 유치와 벤처 투자 유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국내외 벤처기업 유치와 인허가 절차 지원에 상호 협력할 방침입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최근 발생한 경전철 운행 중단 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시는 최근 경전철 운행 중단 사고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 공유와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이세영 의정부 경량전철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운행 장애 발생 경위와 조사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 시장은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는데요. 아울러 실시 협약과 법적 제반 사항들을 검토해 대응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7시쯤 의정부 경전철이 운행 장애로 멈춰서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는 드론작전사령부와 경기교통공사, 양주시 포천시 등과 경기 북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드론 산업 관련 인력 교육과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정보 교류, 그리고 지역 드론 산업 시장의 개척인데요. 각 기관들은 이를 통해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기 북부에 적합한 드론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또 드론 기술을 지역 경제와 연계해 경기 북부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양주도시공사는 서부권 스포츠센터 내에 위치한 시니어 클럽 카페 커피나리2를 오픈했습니다. 커피나리2는 양주 시니어 클럽과 협업해 전문 교육을 받은 약 60세 이상 노인 16명이 교대로 근무하는데요. 이 카페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시민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카페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후 4시 50분까지이고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